지난 시간에는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사례를 공부를 했죠. 이춘재의 살인 사건이 추가로 밝혀졌음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그 당시 행시에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윤석열은 무죄가 확정되어 명예회복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고 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25억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당시 수사를 하고 소송을 진행을 했던 경찰관, 검찰관은 형사 입건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건이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증거는 검증하거나 감정하거나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 등을 통해서 군사법원에 제출됩니다. 검증이란 감각기관 작용에 의해서 물건이나 신체 또는 장소의 존재, 상태를 재판관이 직접 체험 인식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공판정 안에서 하는 검증을 증거물 조사라고 하고, 공판정 밖에서 하는 검증을 임검이라고 합니다.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가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은 군사법원 또는 수명 군판사에 대해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자는 증인이라기보다는 참고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의 진술은 증언이 아닙니다. 증인은 당의 소송에 있어서 제3자라야 하므로 다음의 경우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당의 사건 관계자인 재판관, 군검사, 서기, 피고인, 변호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증언할 경우에는 소속 또는 감독기관장이 승인을 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선서를 한 후에 증언하는 것이지, 법원은 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선서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16살 미만의 자하고 선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 없이 신문해야 합니다. 선서 무능력자인 것이죠.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증언에 대해서는 개별로 신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상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은 상호 신문이 원칙이며 원고 측 피고 측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정이란 제3자의 특별한 지식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해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인은 형식적으로는 증거 방법이나 실질적으로는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보조자입니다. 즉 군사법원은 감정 결과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감정 결과는 요증 사실 인정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인도 넓은 의미의 증인입니다. 따라서 감정인의 신문도 구인을 제외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감정에는 특수한 지식 경험을 요하므로 여비나 일당 감정료 등을 지급합니다. 감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우선 재판의 대전제가 되는 법규나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외국 법규나 상관습법,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특정 사회에만 존재하는 관습법 또는 관습의 존부와 그 해석에 관한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판의 소전제가 되는 사실 판단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사실 판단에 대한 감정의 신뢰를 보면 부검 확인 서류 또는 부동산 등의 가격 평가 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통역과 번역이 필요하겠죠. 통역과 번역은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판이란 피고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하고 그 실증에 관해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법상으로는 군사법원이나 재판관의 소송행위를 재판이라고 하죠. 재판은 기능에 따라 실체적 재판과 형식적 재판으로 나눕니다. 실체적 재판은 피고 사건의 실체적 법률 관계를 다투는 재판, 즉 본안 재판을 말합니다. 형식적 재판은 절차적 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종국 전에 하는 재판, 공소를 기각하는 것 등이 형식적 재판입니다. 또 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군사법원이 하는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입니다. 판결은 합의제인 경우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필요로 하며 판결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 구분됩니다. 결정을 함에 필요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필요로 합니다. 명령은 군사법원 자체가 아닌 재판장 판사가 하는 재판의 형식으로서 재판관의 공판기일의 지정은 명령의 일종입니다. 명령은 결정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법률행위이므로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된 의사가 외부로 표현됨으로써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판의 내부적인 성립이라 하는 것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재판기관의 내부에서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적 성립이 있기 전, 즉 사건 심리 중에 관여 재판관이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성립하여 판결 선고만 남은 경우에는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의 외부적 성립이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선고나 고지의 방법에 의합니다. 재판의 외부적 성립 후에는 종국재판에 관해서 군사법원이 변경이나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의 확정이란 소송 관계인이 상소 등 불복 신청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재판의 확정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이 되고 보통이나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상소 제기가 없는 경우에 상소 기간이 경과한 후나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 확정이 됩니다. 상소 기간은 7일입니다.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 명령은 재판 고지 즉시 확정됩니다. 항고가 허용되는 것, 즉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구속 취소의 결정, 공소기각 결정 등은 항고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항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 확정이 됩니다.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관할관 제도이죠. 관할관의 확인 조치인데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과는 달리 관할관의 확인 조치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이나 명령은 일반 소송과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1심 판결 중 일부는
관할관의 확인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관이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 확인 조치의 성질은 행정조치이지만 재판으로서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의 판결이 항소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군사법원법 379조에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 이후에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작전, 교육,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관은 형을 감경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판결의 위법성 여부를 지적하거나 형을 더 늘리는 것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검사도 관할관의 지휘하에 있으니까 군검사에게 상소하게 하여 다툴 수는 있겠죠. 또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한다거나 실형을 무죄로 한다든가 또는 선고유예로 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 내용의 불가변적인 상태를 형식적 확정력이라 합니다. 즉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소송 당사자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재판 의사표시의 내용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내용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확정 후에 사실 변경이 없는 한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경할 수 없고 소송 당사자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실체적 내용대로 확정되는 효력을 재판의 실체적 확정력 또는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권의 존부가 확정되고 유죄 판결의 경우 형의 집행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해 판결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체적 확정력의 내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공평과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기소하는 경우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추후의 소송행위에 대한 효력이므로 실체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판력의 근거는 피고인에 대한 공평의 보장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판력을 고집할 경우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실체적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법은 확정 판결에 대해 기판력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권 회복, 재심제도, 비상상고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재심제도는 화성 8차 사건 재심 판례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